안녕하세요. 건축공학 종합설계 발표를 하게 된 장혜지입니다. 일단 저는 건물 외벽 표면에 적절한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주제로 삼아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 목적은 이 위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요즘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시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쿨루프 도입으로 건물 표면 특성과 건물 열 환경의 관계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질의 표면에 일사흡수율이랑 장파 방사율은 물질의 고유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리를 근거 삼아서 건물 외벽 표면의 일사흡수율 그리고 장파 방사율이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외벽 표면의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 차이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고 보다 더 다양한 형태 그리고 종류의 건물의 적절한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범위 및 방법은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자주 쓰이는 건물 외장재의 일사흡수율과 장파 방사율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자료의 최대값, 최소값, 중앙 범위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일사흡수율과 장파 방사율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 건물을 설정 후에 필요한 변수를 케이스로 설정하여서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으로 건물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을 제안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개요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장재의 일사흡수율과 장파 방사율을 분석하고자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콘크리트, 세라믹 타일, 알루미늄, 대리석, 붉은 벽돌, 유리, 페인트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설정에는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서 케이스를 설정을 했는데요. 변수로는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 창 면적비, 장단 변비, 건물 방위, 기준층 면적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90가지 케이스가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베이스 모델 및 고정 조건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디자인 빌더를 기반으로 돌렸고요. 건물 외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닝한 모습이 이렇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고정 조건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변화와 차이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가 에너지 사용량의 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제 최소값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변화가 잘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일사흡수율, 장파 방사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일사흡수율이 높아질수록 모든 장파 방사율에서 증가를 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일사흡수율이 높아질수록 모든 장파 방사율에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파 방사율에서는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장파 방사율이 높아질수록 모든 일사흡수율에서 감소함을 나타냈고요.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일사흡수율이 높아질수록 모든 장파 방사율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사흡수율의 영향은 여기에서 지금 1번으로 나오는 게 최대고요. 일사흡수율 영향의 최소는 여기 3번 그래프입니다. 3번 그래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장파 방사율 영향 최소는 이제 최대는 3, 그리고 최소는 1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밑에 이제 냉방 에너지 사용량과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종합하여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았을 때 일사흡수율에서는 일사흡수율이 증가하면 모든 장파 방사율에서 증가함이 보였고요.
장파 방사율이 증가하면 1사흡수율이 0.2, 그러니까 20%에서 90%로 변화했을 때 20%에서는 0.24% 증가, 그리고 55%에서는 0.05% 감소, 90%에서는 0.30%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1사흡수율이 장파 방사율보다 큼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변수마다의 그래프는 1사흡수율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창면적비, 장단변비, 건물 방위, 기준층 면적에 따라서도 어떠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가 있는지도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변수에 따라 1사 흡수율과 장파 방사율의 영향을 더 자세하게 본다기보다 이제 변수 창면적비 40%, 60%, 80%, 뭐 장단변비 1대1, 1대1.5, 1대2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기준층 옥상 면적에 따른 그래프도 면적에 따른 차이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냉방 에너지 사용량, 난방 에너지 사용량, 연간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는 위쪽 변수도 같이 그 차이와 증감을 나타낸 건 똑같고요. 옆에 보시면 600 옥상 면적이 600제곱미터일 경우에 이제 냉방 에너지에서 34.25%, 난방 에너지에서 37.28%의 차이가, 최대 최소의 차이가 그 정도 나고요. 이제 연간 에너지로 종합해 봤을 때 최대 최소가 5.85%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0제곱미터도 그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1500m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1500제곱미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냉방 에너지 사용량, 난방 에너지 사용량,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차이가 더 확연하게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분석입니다.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1사 흡수율이 20%이고 그리고 장파 방사율이 90%인 경우 냉방 에너지가 최소, 난방 에너지가 최대임을 확인했고요. 1사 흡수율이 90%, 장파 방사율이 20%인 경우에는 냉방 에너지가 최대가 되었고 난방 에너지가 최소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제 연간 에너지는 보통 1사 흡수율이 90%, 장파 방사율이 20%에서 최대였고 1사 흡수율이 20%, 장파 방사율이 20%에서 최소였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긴 했고요. 냉방 에너지와 난방 에너지는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이 있는데요. 이제 베이스 모델, 아까 위에서 보셨던 베이스 모델이 이제 창면적비가 40, 장단변비가 1대1, 건물방위 남양, 옥상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 이제 변수를 바꿔가면서 냉방 에너지 사용량과 난방 에너지 사용량,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 후 그의 차이를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더 정리된 결과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 기준층 면적이 1500제곱미터 에서 600제곱미터로 변화할 때 연간 에너지 절감량이 최대 19,409kWh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변수에 따른 그 차이와 최대 최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기준층 면적에서 그 절감량이 가장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까지 비교를 했는데요. 베이스 모델은 아까 위의 표랑 똑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 영향을 비교함으로 여기 이 변수에서는 그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도 베이스 모델 기준층 면적 15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로 변화할 때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이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최대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건물 외장재 표면에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차이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사흡수율이 증가할수록 건물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 장파방사율이 증가할수록 건물 냉방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 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용량 절감량은 옥상층을 기준으로 기준층 면적이 변화할 때 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층 면적이 1500제곱미터에서 600제곱미터로 변화할 때 에너지 사용량에 가장 큰 차이가 존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준층 면적이 감소하여서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 또한 증가한 것을 보아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은 창 면적비가 변화할 때 최대였습니다. 창 면적비가 40%일 때와 80%일 때를 비교하면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을 고려한다면 창 면적비가 40%인 경우가 유리하지만 창문을 제외한 외피 면적이 늘어나므로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은 창 면적비 80%에 비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향후 방향성입니다. 이제 외피 면적이 크고 창 면적비가 작은 건물일수록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외장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파방사율보다 일사흡수율의 영향이 크므로 낮은 일사흡수율의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일사흡수율이 매우 낮은 것이 보이지만 투과율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식 위에서 외장재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 스터디한 것을 토대로 이제 알루미늄이나 페인트, 낮은 일사흡수율의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추천하고, 이제 붉은 벽돌 같은 경우는 일사흡수율이 높은 일사흡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장재 교체가 어려운 기존 건물의 경우는 낮은 일사흡수율을 가진 페인트를 도장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페인트 회사와 종류, 성분에 따라 다양한 일사흡수율, 장파방사율을 가지므로 적절한 페인트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옥상층 바닥의 경우는 쿨루프 페인트와 같은 낮은 일사흡수율을 가진 페인트로 도장을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옥상층 기준으로 이제 냉방 에너지, 난방 에너지, 연간 에너지를 그 차이를 분석해 봤을 경우 가장 큰 이제 절감을 보였고, 또한 일사흡수율과 장파방사율의 영향 또한 가장 컸기 때문에 옥상층 면적의 외장재 그리고 외장 페인트를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